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쪽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I를, LG그룹에서는 LG화학 두 개의 기업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삼성 SDI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꽤 많고요. LG화학은 뭐 유화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LG화학이 삼성 SDI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더 있는 게 아니냐라는 업계 시각이 있고 또 여타 요즘 뭐 원형 전지라든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라든가 이런 쪽 놓고 보면은 또 삼성은 SDI가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한필 파트너님. 네. 선택을 하나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오늘 지금 가만히 보면 계속 삼성 쪽을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어느 쪽인가요? 이번에도 삼성 SDI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을 뭐 선택한 이유가 이제 꼭 삼성 브랜드를 선호한다기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제 우리 김문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배터리만 놓고 본다 그러면 LG화학을 조금 더 이제 높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가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SDI가 조금 더 순도 면에서 배터리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전기차 시대에 준비가 잘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뭐 물론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없어지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배터리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거기다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좀 더 올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과 특히 이제 CATL 같은 회사들과 좀 치열한 경쟁을 이제 벌여야 되는데 LG화학은 유화 업종이 조금 항상 부담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미국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이제 대규모 컴비나트가 이제 조성이 돼서 이쪽에 또 이 사우디는 또 사빅을 통해서 플랜트로 또 새로운 컴비나트를 조성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급의 문제가 스프레드를 조금 이제 억압해서 유화 부분이 조금은 아직도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완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이제 배터리만 순도를 높게 본다면 SDI가 주가의 임팩트는 조금 더 강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쪽은 뭐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이제 니켈 같은 핵심적인 소재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배터리 값을 10%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SDI가 LG화학보다는 조금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용 배터리만 놓고 보면 뭐 업계에서는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뭐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요. 기술력도 한 수 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만은 자, LG화학은 일단은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유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삼성 SDI 쪽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임종필 파트너의 죄송합니다. 임종필 파트너의 선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반대로 가실 건지 어떤가요? 아닙니다. 저도 삼성 SDI를 LG화학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삼성 SDI가 글로벌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PBR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화권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PBR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PBR이 뭐 1.4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는 PBR이 1.2배 이하니까 전 세계 2차 전지 대표주 중에서 가장 PBR이 낮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산주로서 좀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 자산주로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화학보다는 그래도 이익 성장률, 올해 이익 성장률이 좀 월등한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작년보다 4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시장은 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 시장 커지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커지면서 중대형 전지 사업 부분 올해 실적 기여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에 관련된 모멘텀이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의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은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주 대형주의 탑픽을 고르자면은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로 선정하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출 비중의 7, 80%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집중돼 있는 삼성 SDI를 좀 더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엽 파트너께서 이번에는 두 분 다 삼성 SDI를 하셨어요. 네. 어느 쪽을 하실 건가요? 제가 LG화학을 골랐기 때문에 좀 방어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LG화학을 이제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만 보면 삼성 SDI는 거의 뭐 전 사업부가 2차 전지 쪽에 올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LG화학은 한 30% 정도 매출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이 두 회사가 올해 예상되는 2차 전지 쪽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만 보면 삼성 SDI가 2차 전지 한정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작년도에 조금 불안정을 가졌던 석유화학 부분이라든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미팅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엊그저께 CES 그 행사장 옆에다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그 로드쇼까지도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과정을 보면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작년도 기준의 캐파시티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I 대비해서는 조금 우위에 있는 현상을 좀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작년도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석유화학 부분이 올해 뭔가 좀 일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바이오 부분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 제품 산업의 그 믹스 단에서 좀 우위가 있다는 차원에서 LG화학에 저는 손을 좀 들어주겠습니다.